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와 둘이 살고 있는 20대 젊은 싱글 엄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대다수 2번 정도 놀라는데요. 첫 번째는 제 나이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로는 저한테 큰딸이 있다는 것에 놀라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끔은 제 나이에 이렇게 산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오죽할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뭐 끝이 별로라 지금은 혼자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간 덕에 제 인생에 얻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제 이야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써보게 되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 경험을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왕이면 사랑에 눈이 멀어 크고 작은 모험을 했지만 아주 행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첫사랑은 아니었어도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 어린 나이에도 결혼이라는 큰 결심을 했는데, 제 결혼은 이혼이라는 허무한 끝을 맺고야 말았죠. 그러면서 씁쓸하게도 사랑도 결국엔 다 변하고 만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많고 끝까지 아름다운 사랑도 존재하리라 믿지만, 저는 애석하게도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결혼하자 졸라대던 남편은 걸핏하면 저를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고 자기 아랫사람 대하듯 변해버렸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참 별난 분이셔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제 학벌 때문이었는데, 저도 대학 가고 싶었지만 못 간 거라 솔직히 들을 때마다 상처였죠. 거기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이 엄마가 혼자 계시고 동생들 학비 되느라 많이 어려웠는데, 그 때문에 저희 친정이 자기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러니 그걸로도 저를 무시하려 하셨어요. 막말로 가정 형편은 양가가 비슷한 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죠. 너 니네 집에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거 보내니? 너 벌써부터 친정에 돈 빼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당신 멋대로 넘겨짚으며 막말을 하실 때도 많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억울했어요. 어머니, 저 그런 적도 없지만 친정에 용돈 드리면 돈 빼돌리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돈 벌잖아요. 그 이는 어머니한테 꼬박꼬박 용돈 드리는데 왜 저는 그러면 안 돼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나랑 네 엄마랑 같아? 여자는 시집 오면 친정이랑은 그 길로 끝인 거야. 뭐 나을 거 있는 친정이라고 그렇게 싸고 도니? 그럴 돈 있으면 나눠줘라. 어머님이 자꾸 넘겨짚으셔서 그런 거죠. 저 친정에 돈 보낸 적 없어요. 오히려 친정 엄마가 반찬도 보내주시고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는데, 어머니가 자꾸 저희 엄마를 오해하시니까 속상해서 드린 말이었어요. 아유, 효녀났네. 네 엄마는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 못 배운 티 내는 거다. 가뜩이나 가방끈도 짧은 게 왜 그렇게 티를 내? 네? 제가 무슨... 저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까지 제 학벌 가지고 막말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제 밑으로 남동생만 둘이 있는데 둘 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아빠가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생계를 책임지시다 보니 나이 차이도 비슷한 3남매를 대학 공부시키는 게 버거워 보였고, 어릴 때부터 장녀라 꽤나 현실적이었던 저까지 대학을 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차마 엄마가 자기 입으로 저더러 대학 포기하고 돈 좀 벌어오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저는 다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착한 딸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 착한 딸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을 포기하는 대신 시집을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저라고 왜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동생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사교육 없이 중상위권 정도는 늘 성과를 내는 아이였는데 할 수만 있다면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은 저에겐 꿈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제가 번 돈으로 동생 학비에 보태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걸 엄마도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아마 그 속도 말이 아니었겠죠. 그때는 저도 어려서 엄마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었는데요. 엄마는 많이 미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으니 저에게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가라는 말도 하지 못하셨겠죠. 그렇게 저는 제 나이 20살에 작은 사무실 사무직으로 취직했어요. 뭐 말이 사무직이지 그냥 전화 받고 문서 작업하는 격리 정도였는데 그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죠. 다른 분들과는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났는데 그나마 남편과는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리 나이 차이라 곧잘 지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 보니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저희는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빨리 시집을 갔는지 아시겠죠? 참고로 남편은 저보다 9살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빠 없이 커서 그런가 남편의 다정하고 자상한 모습에 남편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여러모로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오죽하면 회사 사람들이 남편이 저를 좋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제가 좀 힘든 일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는 퇴근해도 되는데 퇴근도 마다하고 제 옆에서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챙김을 받는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가면 제가 장녀라 챙김을 받기보다 챙겨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남편 옆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니 그게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좋았어요. 그러니 남편 옆에서는 온전히 저는 보호받는 존재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래서 남편을 더 잘 따랐죠. 제 얄궂은 운명도 모르면서요. 저는 그렇게 21살의 어린 나이에 당시 30인 남편에게 코가 깨었어요. 남편은 자기 나이가 있다 보니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 타령을 했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제가 벌어놓은 돈도 없었고 갑자기 유부녀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땐 망설여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연애 1년 정도면 초창기라고 볼 수 있었으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서로에게 애틋했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는 그냥 오빠한테 시집만 와. 그럼 내가 다 해준다니까. 무슨 걱정이야.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은경이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거야. 이렇게 저를 꼬셨는데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는 건 이미 남편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전세이긴 했어도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모은 돈도 있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말은 꼭 너는 돈 필요 없으니 몸만 와도 된다는 듯 달콤하게 들렸죠. 거기에 종종 남편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저희라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서 엄마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안 된다고 하셨죠. 네 나이가 몇인데 무슨 결혼이야? 안 돼.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 나이도 너무 많지 않니? 엄마는 네가 좀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천천히 시집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셨는데 엄마는 순수하게 저를 걱정해 하신 말인데도 저는 그때 그 소리가 순수하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 귀엔 이렇게 벌써 시집을 가버리면 나 혼자 네 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조금 더 희생하다 시집가라 이렇게 들렸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니 하루라도 더 빨리 그 집에서 나와 남편과 살고 싶었어요. 1년을 만나든 10년을 만나든 저는 남편이랑 결혼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꾸로 제가 너무 어리고 학벌이 차이가 난다며 반대하셨는데 당시 동네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남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여자는 자고로 저기 피아노 원장처럼 고상하고 기품이 있어야지. 음대 나왔잖아. 얼마나 멋지니? 이렇게 말하며 남편에게 저랑 헤어지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질색을 했다 했죠. 그 여자가 애는 없어도 돌싱이었거든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비슷했으니 이왕이면 어린 제가 더 좋았을 텐데 남편은 저 아니면 장가 안 간다고 버티기에 들어갔어요. 급기야 성인인데 부모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며 강짜를 부렸고 결국엔 그냥 하고 싶다는데 지 좋아하는 애랑 하라고 해. 나라도 젊은 애랑 하고 싶지. 라는 시아버님의 말에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 시어머니의 고집으로 결혼 자체는 연가 반반씩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남편이 축의금을 계산하는 걸 보시고는 방방 뛰었어요. 반반 결혼인데 왜 네가 다 내는 게야? 걔가 그러라고 하디? 아님 네 장모가 그러라고 해?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며 말했는데 그때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장모님이 들어온 축의금 전부 주셨죠. 그리고 남은 건 가지라고까지 했는데 엄마 좀 그만해. 여기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 창피하게 그래? 라고 쏘아붙이듯 했는데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헛기침만 몇 번 하고는 입을 꾹 다무셨죠. 왜냐하면 남편 쪽 축의금은 시어머니가 몽땅 챙기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축의금을 다 내놓았다고 하니 행여 자기도 축의금을 내놔야 할까봐 급히 자리를 피하는 눈치였는데 문제는 그 모습을 저를 비롯한 저희 친정 및 친척들이 다 보고 말았다는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에게 너무 죄송하기만 해요. 가뜩이나 시집 보내고 싶지 않은 어린 딸인데 시어머니가 저런 사람이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괴롭힘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었는데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이 받을 정도예요. 전화를 하면 왜 전화했냐고 쌀쌀맞게 구시고 전화를 안 하면 왜 전화 안 하냐고 저를 가정교육도 못 받은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뭔가 좋은 걸 신에게 보내드리면 너는 돈이 썩어나냐? 이딴 데 돈을 왜 써?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너를 가르쳐야 하는 거니? 벌써부터 손만 커서는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핀잔을 주셨고 제가 혼나기 싫어 아무것도 안 보내고 심지어 시댁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빈손으로 오냐고 저를 또 구박하셨어요. 그러니 그쯤 되면 그냥 저는 무얼해도 시어머니에게 혼나는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이 한 번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당하는 걸 못 보겠는지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빠져 있어. 우리 집에도 나 혼자 가고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하지 마. 뭐 좋은 소리 듣는다고 전화를 해서 기분만 상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고맙고 든든하던지 그때까진 내가 나이 차이는 좀 있어도 정말 좋은 남자랑 결혼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리고 남편이 정말 중간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지 그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엮이는 일이 거의 없어 속이 편했는데 그러자 아이가 생겼죠. 확실히 임신을 하고 나니 시어머니의 구박도 줄어들었는데 남편도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저한테 잘했어요. 그때는 엄마가 된다는 막연한 생각보다 이제야 사랑받는다는 것에 취해 있었는데 그건 잠깐이더군요. 시어머니는 기다리던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니 바뀐 생활에 불만이 많았어요. 아이씨 시끄러워 죽겠네. 애 좀 못 울게 할 수 없어? 시끄러워서 텔레비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리고 아무리 애 때문이라고 해도 그렇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네 몰골도 그렇고. 아이씨 머리를 도대체 언제 감은 거야? 그 머리는 맨날 상투 틀고 있냐? 네가 무슨 조선시대 여자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데요. 저도 매일 우울했어요. 매일 독방 육아에 시달리며 껐다온 나이에 이게 뭔가.
저도 제 처지가 불쌍하게만 느껴졌는데 아이를 임신하는 탓에 회사도 못 다니게 되어 그 상실감은 더 컸어요. 그러니 그때는 딸아이가 제 행복을 모두 뺏어갔다고 못난 생각도 했었는데요. 저도 참 나쁜 엄마였죠. 그때는 애도 어린데 저도 많이 어렸어요. 한마디로 엄마가 될 준비도 안 된 20대 극초반 여성이 엄마가 된 건데 처음 애를 낳고 모든 것이 서툴렀던 저는 돌이 되기까지 애도 울고 저도 울고 정말 가관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남편과는 점점 더 소원해지기 시작했는데 제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눈여겨보는 가족은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저만 유별나서 그런다며 못마땅한 눈으로 봤죠. 그들 눈에는 제가 일도 안 하고 애랑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커서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럼 그때 살도 빼고 다시 회사도 다니고 예전의 저희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인생은 참 변수가 많더군요. 남편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장사를 하겠다고 상의가 아닌 통보를 했거든요. 무슨 퓨전 떡볶이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포장이랑 배달 전용으로 하면 초기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전망이 아주 밝다며 저더러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평소에 음식을 하던 사람이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때 당시 경기가 너무 어려워 하루가 다르게 가게들이 폐업한다 어쩐다 뉴스에도 나오고 할 때였는데 얼마나 무서웠게요. 그렇다고 이미 사표까지 다 냈고 곧 있으면 퇴직금까지 통장에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저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남편 뜻에 따르지 않으면 제가 더 피곤해질 판이었는데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내 친구가 이번에 그 떡볶이로 대박이 났어. 세상에 무슨 떡볶이가 2, 3만 원씩 한다는데 그걸 그렇게 새벽까지 시켜 먹는다는 거야. 그럼 점심 장사부터 시작해서 새벽 한두 시까지 판다는 건데 하루 10개만 팔아도 2, 30만 원이잖아. 근데 설마 그거밖에 못 팔겠어? 떡볶이 재료값이라고 해봤자 뻔한데 얼마나 많이 남겠냐고.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야. 남편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방 일은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가게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특별할 것도 없는 떡볶이 레시피를 그 친구라는 사람한테 비싸게 사왔는데 아무리 봐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았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제가 말을 했는데요. 남편은 네가 뭘 알아? 그 친구가 이 레시피로 대박 났다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이대로만 해. 라고 제 말을 무시했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 레시피대로 떡볶이를 만들어 남편에게 먹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저 그런 평범한 맛이었는데 남편은 나 원래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요즘은 이런 맛이 대세인가 보지. 그냥 좀 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진짜 귀찮게 구네. 라며 제 의견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더군요. 사실 아무리 작고 홀도 없는 가게라고 하지만 남편 퇴직금에 제 남은 퇴직금까지 전부 들어갔기에 저희에겐 전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디서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 건지 무조건 된다며 저더러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고 그 결과 저는 그러다 못해 곧 망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레시피 개발에 매달려야 했어요. 저희에겐 생계가 달린 일이니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정도는 수익이 나야 했는데 그렇게 제가 메뉴 업그레이드하고 신선한 재료로 튀김까지 겉들이자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죠. 저는 그렇게 아둥바둥 전담하다시피 가게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벌써 실증이 났는지 가게는 뒷전이고 자꾸만 밖으로 돌았는데요. 거의 저 혼자 장사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는 근처에 왔다며 저더러 당장 오라고 호통을 치셨고 저는 급히 나갔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왔다며 저더러 들라고 했고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에 오셨죠. 그리고는 바로 눈살을 찌푸려지셨는데 저희가 매장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인테리어라고 할 것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테이블이라고는 제가 가끔 쉬고 밥 먹는 것 하나였는데요. 결국 시어머니는 불만을 쏟으셨어요. 이딴 게 가게냐? 아유, 이걸 한다고 돈은 죄다 끌어다 썼다고? 너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네 남편이 가게 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지. 잘 다니는 회사를 왜 때려치우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 너무 억울했죠. 어머니, 제가 말리고 자시고 할 새가 없었어요. 그이가 이미 회사에 사표 내고 통보하듯 얘기했는데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이 성격 아시잖아요. 이거다 싶으면 어디 양보할 줄을 아나요? 괜히 저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생은 무슨, 다 그 정도는 하고 산다. 그나저나 우리 형규는 어디 갔냐? 그이 오늘 누구 만난다고 아침부터 나갔는데 모르겠어요. 아이고, 지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너는 참 당당하다. 남의 남편이냐? 어머니, 저도 답답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짜증이냐? 내가 속이 상해서 그렇잖아.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데 좋겠냐?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내가 너 싸움 반찬 너 먹지 말고 우리 형규 줘.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 네가 못 챙기는 것 같아서 내가 챙기는 거야. 에휴, 그만 가야지. 여기 계속 있다가는 혈압 올라서 쓰러질 판이네. 나간다. 나오지 마라. 그리고 너는 어째 전화 한 통도 못해? 가게가 바쁜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전화라도 하면 손가락이 부러지냐? 도대체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 거야? 그건 그이가 알아타 한다고 해서. 시끄러워. 제일 못난 게 지 서방 뒤에 숨는 거다. 차우가 너는 뭐 하나 이쁜 구석이 없다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만이지 그새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는지 그날 저녁 남편이 저한테 따지듯 말했는데요. 모자가 쌍으로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너 우리 엄마랑 한바탕 했다며. 아니 거기서 왜 내 얘기를 해. 내가 뭘 알아서 한다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나더러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할 땐 언제고 왜 딴소리 하냐?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시비 걸었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어. 거의 숨도 쉬지 않고 말했는데 남편이 억울한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진짜 답 없다. 아무리 내가 결혼 초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알아서 눈치껏 네가 먼저 우리 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좀 하고 살랑살랑 비위도 좀 맞추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이고 너 며느리잖아. 아무리 어리고 배운 게 없다고 해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배운 게 없다고?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나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냔 말이야. 웃기고 있어. 그러는 자기나 가게 똑바로 해. 가게 하자고 일방적으로 벌려놓고 왜 나 몰라라 해? 지금 자기 때문에 나만 죽어나잖아. 아침에 아윤이 등원시키고 나 혼자 가게 일 다 하고 또 중간에 아윤이 데려오고 가게 일하고 다 늦게 자는 아윤이 데리고 집에 오고 이게 뭐냐고. 아이씨 몰라. 가게가 이렇게 안 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장사 초반부터 부정타게 이러쿵저러쿵 입방둥 떨어서 안 되는 거라고. 안 그래도 그냥 접을까 해. 더 해봤자 희망도 안 보이고 보증금이라도 회수해야지. 나는 이제 다시 취직할 것 알아볼 거니까 너도 알아봐. 학력이 딸려서 어디 취직 자리가 있을까 싶긴 한데 식당 일이든 청소 일이든 하다못해 파출부 같은 일도 있으니까 너도 나가서 돈 벌라고. 진짜 말 더럽게 한다. 내가 학력이 딸려서 취직이 안 된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 그리고 나는 지금 가게에서 돈 벌고 있어. 자기나 손 떼고 밖으로 도니까 그렇지 지금이라도 가게에 매달려 보자니까. 지금까지 버틴 게 아깝잖아. 지금 단골도 생기고 있고 내가 개발한 메뉴 반응도 좋은데 왜 마음대로 접자고 해? 반응이 좋기는 그렇다고 그게 무슨 대박을 치고 그래?
됐어. 이제 장사는 신물나고 떡볶이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나. 됐으니까 너도 손 떼. 막말로 내 가게잖아. 내 돈도 들어갔잖아. 왜 자꾸 내 의견은 무시해? 네 돈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들어갔는데. 아주 지금은 지가 사장인 줄 아네. 그때 저는 속으로 내가 천벌을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정이 희생하고 싶지 않아 사랑 타령하면서 홀랑 시집을 갔더니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모든 일이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혼 후 달라진 남편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이 막막했어요. 아직 20대인데 이런 고생을 하며 산다는 게 답답하고 억울했죠. 그래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한 것들이니 저는 어디에다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친정에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제 기분을 훤히 아는 듯 너 무슨 일 있지? 왜 그래?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말해봐 라고 물으셨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편 이야기야 가게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뭐? 지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이 서방은 왜 그런다니? 사람이 왜 그렇게 무책임해?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된다고 설칠 때부터 불안하긴 했지. 근데 장사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물론 그의 성에는 차지 않겠지만 나는 아까워. 이젠 일부러 포장하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이만큼 자리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지분이 많다고 나더러 자기 말 들으래. 그러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건물 주인한테도 얘기한다고 했는데 엄마 나 진짜 벌 받나 봐. 은우 은석이 공부 뒷바라지하기 싫어서 시집갔다고 하늘에서 아빠가 벌 주나 봐. 그런 말마. 세상에 자기 자식 벌 주는 부모는 없어. 그리고 내가 언제 네 동생 뒷바라지 알아 있니? 에휴, 안 되겠다. 그럼 이 서방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야? 왜? 엄마가 그 돈 해줄게. 너 그냥 계속 장사해. 엄마가 그럴 돈이 어딨어. 나 몰래 무슨 로또라도 맞았어? 그럼 더 좋게? 그런 게 아니고 갯돈 받은 것도 좀 있고 네 이모들한테 부탁 좀 해보려고. 에이 그러지 마. 왜 나 때문에 엄마가 이모들한테 아쉬운 소리래. 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싫어.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가 뭐 너한테 해준 게 있니? 너도 대학 가고 싶었을 텐데 엄마가 가슴에 박힌 게 많아. 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생만 하다 그렇게 빨리 시집가고 그럼 잘 살기라도 하지. 엄마가 속이 상해서 그래. 그래서 그 돈 해주고 싶은 거니까 너는 금액이나 얘기해. 엄마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돈 만들어서 이서방 찍소리 못하게 할 테니까. 엄마는 제가 당하고 사는 게 많이 속상하신 듯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말한 금액을 정말로 만들어 제 통장에 넣어주셨는데 엄마가 나서서 남편에게 확실히 정리를 하자고 하셨죠. 이제 가게에 자네 지분은 없는 거야? 계약서도 다시 썼고 남편은 부부 사이에 그렇게 뭐가 있냐고 툴툴거렸지만 저희 엄마는 돈도 받아가는 마당에 확실한 게 좋지 않냐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도 별말을 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자기 몫에 돈 챙겼으니 됐다는 듯 저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더군요. 저는 건물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고 남편은 자기 몫의 돈을 가져왔으니 내 가게 아니고 아내 가게이니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까지 썼거든요. 그리고는 엄마가 가시고 나서 불만을 터뜨렸죠. 장모님은 갑자기 왜 그러셔? 네가 내 흉 봤냐? 흉은 무슨. 나는 있는 사실만 말했어. 왜? 찔리냐? 찔릴 게 뭐가 있냐? 좌우간 유난이야. 말 조심해. 유나는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당신 엄마야. 뭐? 당신 엄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당신 엄마가 뭐냐? 꼭 이렇게 가방끈 짧은 티를 내요. 내가 그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상처라고 몇 번이나 말해. 그러는 당신은 서울대 나왔어? 저런 지방대 4년제 나왔잖아. 지방대 4년제라도 대학은 대학이야. 나는 대졸, 너는 고졸.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몰라? 그래 너 잘났다. 잘나서 애를 이따구로 만들고 내가 호강에 요절하겠네. 어쭈? 그런 상스러운 말은 또 어디서 배웠냐?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저희 부부는 그쯤부터는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였어요. 때론 이래로 살 바엔 그냥 이혼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식이 있으니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저 역시 아빠 없이 자라 받지 않아도 될 시선과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딸은 저처럼 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는데 부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러다가도 또 사이가 좋아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버리진 않았어요. 분명 내가 사랑한 남자는 다정하고 저를 무척이나 아끼는 사람이었으니 그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바보처럼 기다렸죠. 하지만 제 기다림은 의미가 없었는데요. 남편은 금방 다른 회사에 취직했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하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그에 반면 저는 장사에 더 매달렸는데 조금씩 매출이 오르니 여기에 전념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재미도 붙어 어느 날부터는 일하면서 콧노래도 부르는 저를 발견했는데 이건 결혼 전에도 없던 일이라 신기하고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찾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찌되었든 친정엄마와 이모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얼른 돈을 벌어 그 빚부터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잘은 못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SNS에 홍보도 하고 무료 시식 이벤트도 하면서 생전 안 해본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SNS에서 인기가 좀 있는 사람인데 저희 떡볶이를 밀키트로 만들어 공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어 얼떨떨했는데 직감적으로 해볼 만한 기회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한정적으로 밀키트를 만들었고 그 개발에 있어 저는 더욱 바빠져야 했는데 하나하나 그냥 되는 일은 없더군요. 그때 머리 털려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다면 동생들이 아니라 제가 수제 영재 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절박하고 간절하니 하늘이 도와주시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반응은 다행히 대박이었는데요. 확실히 제가 혼자 하는 홍보보다는 반응이 뜨거웠어요. 거기에 반응이 좋으니 저희 가게를 어떻게 알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는데 그때 저도 욕심이 났죠. 배달과 포장만 되는 가게가 아닌 홀 장사도 해보고 싶었던 건데 문제는 역시나 돈이었어요. 일단 저는 빚진 것부터 갚아야 했으니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당구를 늘리자 생각하며 장사에 몰두했는데 점점 수익이 안정적으로 올라갔어요. 처음 SNS 공구로 대박을 쳤던 매출은 확실히 시적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밀키트를 계속하기엔 나름의 어려움도 많았는데 음식이다 보니 사소한 문제들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게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 공구나 밀키트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대신 저희 가게에 직접 제 떡볶이를 사가는 고객에게는 서비스도 주고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게다가 저도 애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재료의 신선도나 가게 위생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부분도 어필하려 노력을 많이 했죠. 보통 떡볶이라고 하면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건강한 떡볶이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다이어트용 떡볶이,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떡볶이 등등 컨셉도 다양해졌는데 이런 제 노력이 통했는지 저는 남부럽지 않게 수익을 올리는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이모들한테 진 빚은 진작에 갚았고 감사의 뜻으로 이자까지 두둑하게 챙겨드렸는데 엄마와 이모들이 무척 좋아했죠. 저 역시 뿌듯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며 칭찬인 듯 구박인 듯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하여 저는 돈도 제법 벌고 어찌 보면 남편보다 집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많았는데 저 혼자는 벅차서 직원도 뽑고 정신없이 지냈어요. 게다가 저는 어린 딸도 있었으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매일 장사를 끝내고 매출 계산기에 두드리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러다 아니나 다를까 탈이 나고 말았어요.
그날은 정말 꼼짝도 못할 정도로 심한 몸살이 났는데 도무지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죄송하다, 임시 휴업이다 안내하고 하루를 쉬게 되었는데 얼마 만에 쉬는 건지 잠도 늘어지게 자고 모처럼 쉬는 것처럼 쉬었더랬죠. 남편은 출근했고 딸애는 어린이집에 등원을 했기에 집이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주부라 가만히 있는 건 또 못할 노릇이라 그동안 바빠서 못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옷장에서 오래된 옷들을 정리하다 서류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 앞으로 온 등기 서류였는데 발신처가 법원이라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옷장에서 나온 걸로 봐서 남편이 숨겨놓은 것 같았는데 순간 나 모르게 어디서 사고라도 쳤나?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내 읽어보니 나 참 기가 막혀서 남편이 상간나무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건데 상대 여자 남편이 알고 저희 남편에게 소송을 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이 그나마도 회사는 잘 다닌다고 안심했는데 사람이 어이가 없으니 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법원 서류를 사진으로 잘 찍어 놓았어요. 그렇게 저는 무슨 탐정이라도 된 듯 남편의 핸드폰을 뒤졌는데요. 참 많은 것들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로는 이 인간이 직장 상사랑 눈이 맞았더라고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 싫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심지어 애도 있는 유부녀였는데 그 애랑 간도 크게 놀이동산도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데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고 저희 딸만 불쌍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상간남 소송을 건 상대 남자와도 주고받은 톡이 있었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 상대 남자도 어지간히 지독한 인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는 남편한테 소장 보냈으니 확인하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합의할 생각 없으니 할 말 있으면 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찌질하게 거기에 대고 빌고 있더라고요. 오해라며 자기가 합의금을 더 줄 테니 소송만은 제발 취하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며 으스대더니 밖에 나가서는 저러고 있었구나.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이런 인간과 사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는데요. 심지어 상대 남자는 저한테 알리고 회사에도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러자 남편은 더 벌벌벌 기었고 그 남자는 쐐기라도 박듯 돈 5천만 원을 주면 소송만은 치워야 주겠다고 선심 쓰듯 했는데 여기서 더 대박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온 인간이 제가 지 소장을 본 것도 모르고 자기 엄마가 사고를 쳐서 그거 합의해야 하니 돈 5천만 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단번에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놈이 뻔뻔하게 지가 바람 펴놓고 그 합의금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구나.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내가 기부를 했으면 했지 이 인간에게 그 돈을 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돈을 줘야 하냐고 어머님이 사고친 건 어머니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냐고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부글부글하지만 일단 출근을 했는데 그땐 제 머릿속이 온통 어떻게 하면 이놈 속을 시원하게 비곁을 매겨볼까 이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장사를 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는 없을 정도였는데 이혼은 당연한 일이고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억울해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알아본 결과는 당연하게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인간이 급하긴 했는지 그날은 출근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같이 가게에 나타났는데요. 아니 나이가 몇인데 저런 행동을 하는지 한심하게 짝이 없었어요. 자기 엄마 달고 오면 제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나서 합의금이 필요한 걸 아는지 모르는 건지 저를 보자마자 윽박부터 지르고 시작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너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 네 가게라고 여기서 번 돈은 전부 네가 딱 움켜쥐고 우리 아들한테는 10원도 안 준다며.
너 진짜 뻔뻔하다. 이 가게가 왜 네 가게야? 이 가게 우리 아들이 시작한 가게잖아. 너는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염치도 없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 우리 아들이 이 가게 시작 안 했어 봐. 네가 지금 그 돈을 어떻게 벌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가게 제 가게 맞아요. 계약서도 다시 쓰고 이 사람이 초기에 부담한 돈도 다 돌려줬는데 이 가게가 제 가게 아니면 누구 가게예요? 그리고 당신은 왜 말을 못해? 어머니 대동하고 나타나서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야, 너 지금 내 아들 잡냐? 이게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한테 따지자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평소 같으면 쉰 소리도 골백번을 더 했을 텐데 입을 딱 닫고 아무 말하지 못했는데 제가 쳐다보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열이 받았고 저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남편에게 따지듯 말했는데요.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니 저도 멈출 수가 없었죠. 자기, 왜 내 눈 피해? 떳떳하면 어디 말해봐.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뒤에 숨어서 지금 뭐하니? 무슨... 나는 진작에 얘기 다 했잖아. 그래? 어머니 무슨 사고 치셨어요? 무슨 사고를 치셨길래 돈이 5천만 원이나 필요하신 건데요? 뭐? 내가 무슨... 엄마, 내가 말했잖아. 아, 그거? 그래, 나 사기당했다. 나도 억울한 일이지만 어쩌겠니? 그 돈 없으면 집도 날리고 이 나이에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그 돈 좀 해줘라. 너 나 그 돈 안 주면 나는 하는 수 없이 네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해. 너 나랑 같이 살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그냥 돈이나 내놔. 웃기네요. 무슨 돈 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요? 그리고 제가 왜 그 돈을 해줘야 하는 건데요? 너 진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뻔뻔하니? 너 이 가게 애초에 주인이 누구냐고. 우리 형규잖아. 우리 형규가 이 가게 잘 될 거라고 내다보고 차린 건데 네가 중간에서 홀랑 가로챘잖아. 너는 그 덕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돈을 못 준다고? 이게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래요? 어머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절대 그 돈 못 드려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이 누구긴요? 저예요. 이 건물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가게를 얻었고 월세 내고 있는지. 그리고 저 이 가게 인수받을 때 이 사람 초기 투자금도 전부 돌려주면서 받은 각서도 있거든요.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사실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이건 부부 사이 아닌 거다. 애초에 같이 시작한 공동사업인데 초기 투자금만 홀랑 주고 이젠 네 거라고? 날강도가 따로 없지. 이게 왜 날강도예요? 저는 제가 노력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막말로 이 사람이 뭘 했는데요. 벌리기만 해놓고 무책임하게 저한테 다 밀었잖아요. 그러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접자고 한 사람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뭐? 어머니 아들? 너 지금 막 나가자는 거지? 이게 진짜 왜 말을 안 듣고 사람 속을 뒤집어? 왜? 돈 좀 버니까 이젠 세상 무서울 게 없냐?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부탁을 하는데 그 돈을 못 준다고? 어머니도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합의금 필요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 다 알아요. 지금 돈 필요한 사람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무슨 말이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잔말 말고 내 가게였으니까 여기서 본 거 다 내놔. 웃긴다 정말. 이렇게 끝까지 시침이 뗄 거야? 그래 좋아. 그래야 나도 덜 억울하지. 어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봐. 그리고 어머니, 저는 절대 돈은 못 해주고요. 대신 드릴 게 있긴 해요. 기다려보세요. 저도 오늘은 이 인간한테 주려고 챙겨놨거든요. 저는 그 길로 제 가방에서 서류봉투 2개를 꺼내 보였어요. 하나는 남편이 숨겨놓은 상간남 위자료 소장이고 또 하나는 제가 청구하는 이혼소송 소장이었는데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드렸죠. 그리고 이게 뭐냐고 서류를 열어본 시어머니는 단추구멍만 했던 눈이 동그래지며 놀라셨는데 서류를 한 번 보고 자기 아들을 한 번 보고 이윽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까지 다 확인한 시어머니는 급기야 남편 등짝을 치며 분노하기 시작하셨는데
남편도 뒤이어 서류 봉투를 확인했죠. 그리고는 이걸 왜 네가 갖고 있냐며 저한테 따져 물었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지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감히 저한테 화를 내다니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바람펴서 합의금이 필요한 줄은 모르고 주식에 손을 대서 손해를 봤는데 빚을 갚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자기 엄마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그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평소와는 달리 자기 아들을 패고 난리가 났죠. 저희 시어머니도 시아버님이 바람이 나서 사내 만에 한 세월이 있어 그런 일에는 좀 예민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해라고 자기는 바람피지 않았다고 끝까지 시치미를 뗐는데 저는 그 상대 남자랑 주고받은 톡을 찍은 걸 보여줬죠. 오해인데 왜 이렇게 여기에서 쩔쩔매? 그 남자가 5천만 원 가져오라고 했잖아. 그럼 소송은 취하해준다고. 저는 거침없이 말했어요. 사실 그땐 저도 아쉬울 것이 없고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라 더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 직전에 쓰러져 곡소리를 하시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훤히 다 알고 이혼 준비까지 했다는 것에 꽤나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저도 상대 여성한테 똑같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도 친히 알려주면서 그 여자한테 얘기해주라고 일러줬는데 저도 똑같이 5천만 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소송은 취하해 준다고요. 아주 바람핀 연놈이 똑같이 고생해봐라 그런 심정이었는데 남편은 이미 헤어진 사이고 그 여자는 진작에 회사를 그만뒀다며 저더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증거가 다 있는데 왜 저만 할 수 있는 걸 마다하겠어요. 게다가 지가 바람펴서 합의금 줘야 할 걸 다른 사람도 아닌 저한테 달라고 하다니 저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인지 무조건 제 가게가 자기 아들 가게라며 이젠 돈이 아니라 가게를 내놓으라고 생떼를 부리셨어요. 아마 안 돼도 피장파장이라고 생각하신 듯 보였는데 그 아들의 그 엄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시면 어디 법으로 해보시라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디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죠.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자 마치 바퀴벌레가 도망치듯 서둘러 줄행랑을 쳤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기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죠. 내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살았나. 지난 날들이 안타깝게만 느껴졌는데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장사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오픈 전 아침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들의 횡포는 가게 CCTV에 모두 녹화가 됐는데 그 영상은 제가 이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저한테 빌었는데 저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상간남 위자료에 제가 청구한 위자료, 거기에 아이 양육비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혹여 이 인간이 저한테 줄 돈을 안 주고 버틸까봐 확실한 법적인 약속을 받길 원했어요. 그러자 판사님은 미지급시 급여에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남편 명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도 있다며 남편에게 지금 약속을 해주라고 하셨고 남편은 마지못해 또 그러겠노라 법적 효력이 있는 서약서까지 쓰게 되었죠. 거기에 제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낸 그 여자도 변호사를 통해 좋게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 왔는데 저는 됐다고 거절해버렸어요. 아니 유부남이랑 놀아날 때는 그만한 각오도 하지 않았나 보죠. 결국 모든 소송은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저의 싱소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끝까지 들고 있던 집 보증금에 갖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줬습니다. 그 여자도 제가 청구한 위자료를 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년놈이 사이좋게 이혼당하게 되었는데 이제라도 홀가분하게 다시 만나라고 했죠. 하지만 저보다 그 상대 남자가 더 심각한 사람은 맞았는데 남편이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해줬음에도 회사에 소문내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려 했더라고요. 정말 소송만 취하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그러니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어요. 저한테 양육비를 보내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건데 저는 법대로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네가 알아서 하라고 어디 대리운전을 하든 노가다를 뛰든 제때 돈이나 보내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독한 년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니, 이렇게 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현재까지 혼자 딸아이를 키우며 삽니다. 가끔은 웃고 또 가끔은 울기도 하면서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제가 바라던 대로 가게도 옮겼어요. 홀이 있어 이제는 손님도 오셔서 떡볶이를 드시는데 점차 다른 메뉴도 늘려가며 저는 더욱 열심히 제 가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이 있으니 잡생각도 안 들고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저희 딸이 사춘기여서 하루 건너 다투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요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속 썩여도 사랑하는 딸이 있고 제가 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기서 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혼한 후로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저 역시 감사한 마음에 엄마에게 도움이 되는 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만 효녀 노릇하고 딸과 지지고 볶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 남편은 아마 한동안은 몸 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또라이 같은 상대 남자가 무슨 작정을 했는지 남편이 취직하려는 회사마다 불륜남이라고 소문을 내는 모양인데 그 인간 제대로 임자를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그 소문을 건너 들었을 때는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 상대 남자가 저에게 은인이네요. 부디 오래오래 괴롭힘 당하고 고생해 보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사랑에 눈이 멀어 선택했던 결혼은 저에게 상처만 남기고 그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인간 덕에 얻은 소중한 아이와 제 가게가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그나마 다행이다 이 말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는 좋은 사랑과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원하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